지난주 방송 때 워낙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연관된 거라서 그런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뭐 20대 때 누구나 하는 고민이니까 또 공감대가 있었던 것도 있었겠죠. 30대 40대 분들도 지나긴 했지만 자기도 겪었던 얘기고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역시 먹고 사니즘이.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니까. 지난번 방송에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그 구멍이 있더라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저도 있잖아. 편집하면서 그거 좀 느꼈어요. 뭐 물론 하면 된다 식의 뭐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이수빈 엔지니어는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공감할 것 같은데 우리 쪽 계통의 일들은 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나를 써주는 곳이 없어. 나는 이제 멋진 스튜디오에서 일도 하고 싶고 작곡가 사무실 같은 데 소속도 되고 싶고 막 이런데 아무도 나를 안 써줘.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약간 등 떠밀리듯이 해서 내가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저는 20대 때 어린 시절에 창업을 하는 거는 가능하면 말리자주의야. 이건 마치 나한테 저 앞으로 음악을 하면 어떨까요? 음악하지 마. 하는 거랑 비슷해. 그 정도의 말림인가요? 강력한 말림이죠. 우리 보통 후배들이 저 음악해서 먹고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안 돼. 음악하지 마. 이러잖아. 그 20대 때 내가 창업을 말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뭔지 알아? 나이예요, 나이. 왜냐하면 20대 때는 20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30대가 되면 못하는 것들이 있다? 취직하기 되게 힘들어, 30대부터. 내가 만약에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 20대면 뭐 신입으로 찔러넣든 뭐 경력이 조금 1, 2년 있어가지고 찔러넣든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30대가 넘어가잖아? 게임 회사의 팀장에 막 30살짜리 팀장들도 즐비합니다. 근데 내가 막 35이야. 팀장 밑으로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 그 팀장이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그런 사람을 후임으로 뽑고 싶겠어? 사실 이제 불편하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 나이 따져가지고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외국 생활 안 해봐서. 어쨌든 20대 때는 20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요때가 지나면 못해. 취직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취직해보고 싶어? 그거 30대 가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20대 때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30대 돼가지고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순서를 바꿔. 힘들어. 20대 때는 20대의 포지션이 있고 30대는 30대의 포지션이 있고 또 40대는 또 40대대로의 또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20대만이 갖는 20대의 메리트가 있어. 창업을 해? 그거 많이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창업을 절대적으로 안 돼! 절대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자. 20대 때는 저는 무적이었습니다. 왜 무적이었냐면 20대 때 거지였어.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거지였거든. 저는 작업실에서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했는데요. 그 작업실은 문짝이 없는 지하 창고였습니다. 집에 문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집에 문이 없어가지고 전원 동시 외출을 할 수 없어. 누군가 한 명은 남아있어야 돼. 말이 이제 거쳐지 사실 거취를 할 수 없는 곳이었죠. 정말 그런 거지 소굴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무적인 거야. 사람이 잃을 게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딜을 하잖아. 어차피 지금 내가 이 딜을 실패해도 내 거진데 뭐 잃을 것도 없어. 어차피 굶는 거 뭐 하루 더 굶는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 용감해. 무적이야. 지금은 못 그러죠. 지금 와이프와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잃을 게 많아. 나는 굶어도 돼. 근데 굶길 수 없잖아. 그럼요. 많이 약해졌어. 20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패기나 자신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용감하게 더 이제 도전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창업은 30대 때도 할 수 있고 40대 때도 할 수 있어. 그건 꼭 나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20대 때 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굳이 창업을 먼저 선택하지 말아라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리는 이유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기는 했어요. 20대 때나 이럴 때 좀 빨리 창업해보고 빨리 실패를 경험을 좀 해야 좀 더 이제 굳건한 다음 단계의 창업을 할 수 있다. 30대나 40대. 그거는 계속 창업으로 갈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군요. 일찍부터 망해봐라 뭐 이런 조언이군요. 네네. 형님이 20대 때 무적이었던 것처럼 창업하는 사람들도 20대 때는 잃을 게 없으니 좀 마음껏 좀 질러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창업화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수비 얘기하는 지금 창업은 대략 개인 사업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창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통 기업을 차린다고 하면 직원들을 써야 하고 법인을 운영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열고 닫는 게 이렇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까먹는 부분이 있고 20대 금방 날아갑니다.
겁니다. 거기서 한두 번 실패하면 한두 번 실패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될 거야 보통은. 자본도 필요하고.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좀 큰 규모의 창업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 한 두어 명 규모의 법인이라도 본인이 그걸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뭐 자금이라던가 확실한 아이템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이렇게 일찍부터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조건이 덜 된 상태에서 창업은 저는 뜯어 말리고 싶고요. 충분히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창업을 해도 망할 판에 너무 무모한 창업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을 순 없어. 만약에 창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거를 한 번쯤 이제 생각해보고 가시자 그런 의미의 얘기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일찍부터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차게 말아먹었죠. 없는 살림에 조금 모았다가 말아먹고 조금 모았다가 말아먹고를 반복했습니다. 와, 문짝도 없었는데. 문짝 살 돈으로 창업했다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은 밥을 빌어먹고 다녔죠. 말하고 보니까 진짜 거지잖아. 그리고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창업을 한다고 쳐. 보통 창업을 하면 영업을 뛰어야 되잖아요. 영업은 뭘로 뛰나? 커리어가 있어야 영업을 뛰지. 완전 맨바닥에서 전단지 돌릴 거야? 어떻게 영업할 건데? 만약에 이수빈 엔지니어도 녹음실을 차렸어. 커리어가 없어. 그럼 영업 어떻게 할 거예요? 수가 없잖아. 그냥 찾아가서 저 녹음 잘합니다. 믹스 잘합니다. 하면서 영업할 거야? 안 되잖아. 쉽지 커리어가 않죠. 있어야죠. 그 커리어를 20대 때 쌓으라는 거야. 무작정 창업하지 말고 커리어 쌓고 나서 창업하면 되잖아. 대부분의 업계, 거의 모든 업계는 사전에 커리어가 쌓여있지 않으면 뚫고 들어가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 뭐하다 온 놈이냐? 라고 쳐다봐.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음악업계, 게임업계, 만화업계 이렇게 있죠. 제가 이 중에서 만화업계 들어갈 때 진짜 힘들었어. 만화는 내가 연고가 없었잖아. 그거 영업 구축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딱 만화 프로덕션을 하겠다 들어갔는데 주변에 이제 만나는 업계 관계자 사람들이 뭐하다 온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 음악하다 왔는데요. 그것도 웃기잖아. 음악하다 왔다고 하면 웃기잖아.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이제 모바일 앱이나 컨텐츠 사업은 이전에 했었잖아. 그 다음에 만화를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만화업계에 박혀있는 사람들 중에 모바일 컨텐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뵀었죠? 하고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아름아름 소개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만화 프로덕션을 차리게 됐으니까 많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천천히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갔죠. 그런 식으로 진입할 때 업계 처음 진입할 때 진짜 힘들어. 특히나 내가 그냥 사원도 아니고 사장인데 대표가 이 바닥에 커리어가 전혀 없어? 완전 개무시죠. 무슨 장사를 하든 이건 다 똑같아요. 경력 없는 사장님은 그 식당 차려도 주방장이 무시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커리어가 충분히 있어서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은 어떻게 돌리는지 요 바닥 생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창업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20대 때 다 갖춰지기가 힘들어.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20대 안에 보통 한 대리 이상 가기 힘들잖아요. 과장도 힘들지. 아유, 대리도 힘들죠. 최소한도 대리 과장까지는 가봐야 이 바닥 생리를 좀 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 시간 안에 돼? 20대 안에 그게 돼? 힘들어. 근데 20대 안에 창업을 해? 그래서 제가 말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반 직장이면 그런 직급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아니면 진짜 다른 노가다 판일지라도 그 바닥에서 내가 일을 좀 해봐야 그 노가다 10장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좀 이 바닥에서 굴러봤다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어떤 바닥에서 전문가 내지는 하다못해 준 전문가? 경력자 정도로 쳐주려면 1, 2년 갖고도 힘들죠. 1, 2년 일한 사람 가지고 전문가라고 안 하잖아. 몇 년씩 굴러봐야 이제 좀 창업 좀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좀 갖춰지지 않겠어? 근데 물리적으로 20대 나이에는 그게 갖춰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말리고 싶다. 그런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이수빈 엔지니어도 어시스턴트 엔지니어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치프 엔지니어 가고 그러다가 독립해서 자기 녹음실도 차리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스킵해가지고 내가 녹음실 사장을 했다? 그거 쉽지 않죠. 그거는 진짜 좀 성공하기 쉽지 않죠. 그걸 돌파할 만한 어떤 영업력이나 능력 이런 게 있으면 해도 돼. 그럼 해도 돼. 창업 아이템이 너무나 신박해서 이건 내가 영업을 굳이 뛰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쫓아와. 그러면 해도 돼. 20대 때 하든 10대 때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어. 그래가지고 말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멘탈입니다. 멘탈. 제가 여러 가지 회사를 차려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표는 진짜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잘 돼도 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이 와. 그걸 내가 버팅기기가 쉽지가 않아. 멘탈 수련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집에서 단련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당해봐야 안다는 거잖아. 당해보고 좀 휘청해보고 좀 다져지는 게 있고, 사람이 좀 드래곤볼 같이 거의 죽을 똥 말똥 하다가 살아나고 해야 또 강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내 회사 차려가지고 내가 대표로서 그런 거 한두 방씩 맞잖아요? 많이 힘들어져. 지난번 영상 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표들, 이런 사람들 많이 봤다고. 그런 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멘탈 다져지기가 쉽지가 않거든.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막 내가 감당 못할 상황이 막 벌어져. 근데 내가 좀 유약한 성격이다. 그럼 진짜 힘들지 않겠어? 근데 이제 막 창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온갖 정말 그지 같은 꼴 많이 겪으니까 여기서 굴러보고 저기서 굴러보고 하다 보면은 조금 좀 단단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어느 정도 다져졌다 생각할 때 창업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20대 창업을 말리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거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가 넘어온다고 치면,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안 써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창업을 하면 내 회사는 누가 써줄까?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등 떠밀리듯이 하는 창업은 그닥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반면에 다른 케이스도 있어, 분명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장점이 있는데 그걸 몰라보는 걸 수도 있거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에이 들어와서 내가 창업해야지 해서 빛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봐요. 저는 그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 보통 옛날에는 방송국 출연한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기회였어요. 되게 많은 걸 증명해야 되고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 뭐 PD나 작가들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출연을 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출연을 해줘야 되고, 음악을 PR하러 나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개인기 해보세요 이런 거 시키는 경우도 막 있고. 근데 내가 뜬금없이 방송 나가서 개인기를 하면은 내 음악이 잘 팔려? 그것도 아니고 내가 개인기를 잘할 리도 없잖아. 나 할 줄 아는 개인기도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좁은 기회들, 그런 걸 잡지 못해서 나의 장점을 발휘 못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차려서 나가야지. 요즘은 그래서 방송 출연 기회 없지만 유튜브 출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막 싹수가 있었어, 원래. 이 사람은 방송을 나가면 원래 잘 될 거였어. 근데 자기가 유튜브 채널 차려? 잘 되지. 그럼 잘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창업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20대 때 그런 뭐 경제적인 여건이든 조건 같은 것들, 그런 거 형성도 안 되었고, 내가 차리면 잘 될지 안 될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나의 멘탈도 이제 10대를 벗어나서, 10대까지는 사실 애잖아, 애. 그렇죠. 성인이 아닙니다. 청소년이지. 이제 갓 성인이 되어서 나의 그 야들야들한 멘탈로 이 더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진짜 심각하게 잘 고민을 해보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말리고 싶고, 그래서 그 왜 뭐 멘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어디 사회생활 학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생각보다 어디 배울 데가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너 세무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통신 판매업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원천세, 뭐 알바들은 돈 어떻게 줘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처음에는 배워야 될 거 천지여서 막 너무 혼란스러워. 저는 심지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나랑 이제 하청 작업자들, 작곡가들 친구들 있잖아. 얘네들이랑 이제 뿜빠이 했지. 막 나눠줘. 근데 나중에 세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적자 봤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 초보 창업 때 꼭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세금 계산 고려 안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빵원인데 갑자기 세금 내래. 뭐 이런 경우 막 겪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어디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회사라도 다녀봤으면, 회사 다니면서 어깨너머로라도 뭐 본 게 있고 할 거 아니야. 결제 서류라도 한번 써봤으면 뭐 그런 생리 같은 걸 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회사를 떡하니 차린다. 굉장히 위험 요소가 너무 다분합니다. 주변에 정말 강력한 조언자가 있거나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줄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 창업 과외 있냐? 없잖아. 그런 것들을 갖출 때까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흘러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 생각보다. 근데 그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덤볐다가 내가 일은 분명히 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내고 있네? 이런 상황들을 많이들 겪을 거예요. 그걸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꼬라박고 망했다.
다음 창업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긍정적인 사람일 텐데 그게 이제 진짜 힘든 상황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요 사이에도 저희 졸업생 중에 막 창업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미 하기로 했다는데 때려쳐! 이럴 순 없으니까 조심해 이렇게만 얘기해주긴 했는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나 이쪽 음악 쪽 분야는 진짜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치, 누군가가 뭐 안정된 직장을 마련을 해놔야 그것도 취업할 자리가 있는 건데 음악바닥은 좀 이제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미션이다 보니까 취직 자리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창업 지원 같은 게 좀 나가기도 하잖아. 뭐 예술인들 지원하는 거 나가고 뭐 하는 게 있잖아. 이런 말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지원 사업들이요. 지원 사업들이요. 지원 사업의 취지가 나쁜 게 아닌데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 같은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동감합니다.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세금을 쓰다 보니까 깐깐하게 봐야 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감시가 돼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감시가 가능하고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지원을 해.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예술계통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런 현업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으로 여러 번 들어갔는데 이게 이런 걸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도 기준에 부합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최소한 이 돈 지원해줬는데 부도 내지 않을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야. 뭔가를 해갖고 올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지원을 하다 보면 간신히 조건 맞춰 오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게 돼. 확률은 낮을지언정 막 대박 터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지원을 못 해주게 돼. 반대인 경우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요즘 같아서는.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보다는 보여지는 그림이 좋은 사업들의 지원을 되게 많이 몰아주는. 맞아요. 그림 보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그해 키워드들 있잖아. 뭐 메타버스라든가 한참 VR 떠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산업들이랑 동떨어진 경우들도 많고. 맞아요.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업을 한 친구들 보면 결국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지원 사업만 쫓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다음 스텝으로 갈 만한 기반이 마련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보통은 요 정도 했으니까 1년 끝 하고 다시 제자리. 다시 내년 지원 사업 준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안타깝죠. 그렇게라도 사업을 잘 굴리면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창업은 그런 창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뭔가 내가 꿈이 있으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나면 사실상 20대 때 창업하는 게 취업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취업만큼 사실 창업도 어렵다는 거. 더 어렵다고 보고요. 챙겨야 할 부분도 더 많고 리스크도 더 큰 거고.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취업이 좀 더 잘 되면 좋겠고 취업을 해서 혹은 취업이 아니더라도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게 꼭 취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원을 다니든 또 뭐 학원을 다니든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뭐든지 실력을 쌓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상관없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아니 받아주는 곳은 어디라도 있어.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든 내 경력을 더 쌓고 실력을 더 쌓을 수 있는 곳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쌓아서 그 종착점이 창업이 되면 나는 좋겠지. 무턱대고 창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쌓이겠지 하면 진짜 힘든 시간 보내시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어. 학생들 창업 있잖아요. 학생들 창업의 진짜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막 동업해. 동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학생들끼리 동업을 해서 지분을 나눠갖고 창업을 했다. 100% 망합니다. 조별과제 같은 느낌이 드는. 100% 망합니다. 투자도 못 받아. 투자 받을 때는 당연하게도 지분 구조를 검토하는데 n분의 1로 나뉘어 있는 지분 절대 안 받아요. 요거는 나중에 아무 말 동업편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 근데 마음 먹도록 이제 지내보니까 내 말이 틀려? 믿습니다. 다 이게 당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때 형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크리티컬한 것들이 몇 개 있죠. 방송보다 더 세게 얘기하잖아요, 현실에선.
아무튼 20대 때 꿈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그 창업 상담 많이 오거든. 일단은 학생 티를 못 벗어나. 그 회사 구조부터 해서 아이템이며 뭐 앞으로의 영업 계획이며 이런 것들이 학생 티를 많이 못 벗어나더라고. 항상. 정말 제가 전공까지 맡았던 애제자들의 경우는 진짜 신랄하게 까주거든. 야, 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여기에 플랜은 있냐. 나 때문에 멘탈 깨져서 집에 가는 애들 많거든. 근데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사업 계획은 항상 그런 식으로 검토받아야 돼요. 그럼요. 항상 검토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대학원 논문만 쓰더라도 교수님들한테 엄청 끼지 않습니까? 다시 써!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쉽사리 통과되는 게 아니야. 사업계획서 써봤어? 저는 여러 번 써봤죠. 기관 제출용? 기관 제출용, 뭐 재단, 또 상상마당에서 일할 때는 기획팀 일도 좀 했었어서. 뭐 그런 거 제출하면 막 뭐 요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비용은 어떻고 뭐 엄청 깐깐하게 까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충분히 받았다. 그래야 1차 서류 심사 통과한 거잖아. 그래 봐야 1차예요. 실제로 이제 실천해보려고 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결국 이제 사업이 성사되는 경우가 더 드물잖아. 그렇게 되게 패기 있게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빡 내고 창업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서 그건 좀 아니다. 요즘은 사실 법인 창업하는데도 자본금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차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좀 아닌 것 같다. 자본도 없이 영업 라인도 없이 커리어도 없이 창업을 한다.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 많이 쌓으시고 단련도 하시고 그러고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희 어쩔 수 없다. 정말 나는 회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차리면 진짜 잘 될 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한다 하면 그럼 사업계획서 좀 써보세요. 검토 좀 합시다. 또 신나게. 사업계획서가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거의 발로 씁니다. 사업계획서를 막 문서 엄청 화려하게 작성해가지고 그림과 도표를 막 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보통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5장 이상 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업 전개할 것이고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캐시카우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 그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정리해서 전주한테 드리죠. 아무 말 사업계획서 편도 준비되어 있나요? 안 돼. 그거는 비밀이라. 그건 이렇게 알려줄 수 없어. VIP 전용? VIP 분들은 이미 연배 지긋하셔서 알아서들 뭐 자리 잡고 계실 텐데. 사업계획서를 받는 입장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30대 40대 나이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미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세분화된 경우의 수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간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언은 되게 어려워. 조언이 되게 특정 영역에 한한 조언만 될 수가 있거든. 20대 때는 그래도 아직 갈라지기 전에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공감대가 있는 조언 같은 게 그나마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악 파트 같은 것들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조언하기 또 쉽지 않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봐요. 세분화된 조언은 또 세분화된 전문가한테 듣는 게 그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직 방향을 설정을 못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도움되는 말씀 드리는 것 뿐이고 아무튼 저는 가급적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20대의 창업은 말린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20대도 다 똑같은 20대는 아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일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리어를 일찍 쌓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20대들 그런 분들은 창업을 가급적이면 말린다. 때가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분야가 다르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 돌아가는 원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쪽으로의 사업을 하든지 그동안 이수벤지니어나 저나 주변에서 봐왔던 것들이나 저희가 겪었던 것들이나 이렇게 쭉 봤을 때 창업해가지고 노멀하게 사업체 굴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럴 만한 조건들을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건 좀 통계적인 것 같아. 주변에 높은 확률로 다들 그렇더라. 이 정도의 40대 아저씨들이 봐온 그냥 바를 얘기했다. 누군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꼰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꼰대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아무 말 꼰대편. 왜냐하면 저는 일상적으로 20대를 항상 마주하잖아요. 일부러 제가 그래서 학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40대 아저씨들하고 지내기 싫거든. 계속 그 젊은 피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선배들이요. 자기 꼰대라고 할까봐 말 못하는 조언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아끼는 후배라고 하면 진심으로 그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꼰대 소리 듣는 거는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옛날 8, 90년대 얘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꼰대 소리 듣는 거고요. 요즘 세상에 맞춰서 그냥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정말 황금 같은 조언이 되는 거니까
주변의 후배들한테 조언을 아끼지 마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3040 아저씨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댓글창에 조언을. 본인들 경험 뭐 이렇더라, 내가 20대 때 창업해봤는데 아주 그냥 생고생을 했다, 뭐 이런 경험 적어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라이브 할 때 하도 이제 그지 같은 생활을 했다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지금 또 하면 저희 구독자들 지겨워. 그런 얘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많이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나 본인한테 맞춤 조언을 원하신다, 그런 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뭐 사연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 말 시간은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므로 아, 형님, 이거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면 창업 성공할 수 있다, 막 이 꿀팁, 이런 쪽으로 가야지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 창업의 꿀팁? 그럼 이렇게 하자. 창업의 꿀팁 30대 되면 하세요. 20대 때 하지 마시고. 와, 이런 조삼모사 같은. 조삼모사. 창업은 늦게 하세요. 이걸로 조회수가 올라가면 좋겠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2번, 3번 반복해서 무한스밍. 무한스밍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좀 나와야지 다른 사람들도 보지. 조회수 1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보겠어? 조회수 10,000 이래야지 그래도 한번 볼까? 군중 심리가 있거든.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이수배 엔지니어가 출산이 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5분 대기조. 네, 지금 5분 대기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언제 일요일 방송이 펑크가 날지 모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혹시 펑크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응원해주세요. 또 아빠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요. 아, 저는 응원합니다. 파이팅. 가자. 저도 요새 힘들어 죽겠어. 형님, 제가 응원합니다. 요새 제 얼굴이 좀 좋지 않죠? 올 때마다 제가 걱정돼서 형 안부를 묻잖아요. 네. 조명빨로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두 아빠 지금 힘드니까 힘든 거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틀어놓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사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